자,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수험생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시생분들이랑 그 다음에 공부를 한 지 꽤 오래되셨던 아니면 공부가 어느 정도 올라왔던 그런 고수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 사례가 있어요. 사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좀 공부 방법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여요. 일단 저는 여러 수험생들의 그런 문제점과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런 힘든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해결을 해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거를 일단은 좀 알아야 돼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알겠죠? 자, 먼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초시생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을 잘 모르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초시생의 그런 궤도는 넘어섰는데 약간 중수 정도에 올라왔는데 어려운 문제가 자꾸 눈에 보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경제 파트에서 뭐 계산하는 문제, 그래프, 그리고 함수, 그리고 막 이렇게 그래프로 표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또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굉장히 어려워하고 버거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한 문제를 운 좋게 맞췄다 할지언정 또 다른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 그쵸? 그리고 반면에 우리 고수님들, 공부를 굉장히 탄탄하게 다지고 왔던 우리 고수님들은 문제는 기가 막히게 정말 잘 풀어. 하지만 고수들의 문제점이 뭔 줄 알아요? 쉬운 걸 안 풀어. 기본적인 걸 안 풀어. 기본적인 거 쳐다보질 않아. 그냥 그 어려운 궤도에서 자꾸 더 높은 거 올라가려고만 하고 있어. 왜냐면은 쉬운 거를 푸는 순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공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 어차피 이건 내가 아는 문제니까 그냥 내가 답만 기억해서 푸는 문제라서 풀어봐야 의미가 없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고수님들, 그렇죠, 맞잖아요. 예. 쉬운 문제 안 푸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자, 어려운 문제 푼다 치자. 내가 어렵고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 그런 거를 자꾸 찾아서 푼다 치자. 그거 근데 왜 풀어요, 그거? 아니, 그거 왜 푸냐고. 본인 만족을 위해서 푸는 거예요? 본인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은 혹시나 그게 시험에 문제 나올까봐? 혹시나 나올까봐 푸는 거예요? 본인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로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하고 내가 그걸 푸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단순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지, 그걸 한번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내가 사회, 자동차 구조 원리 그런 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내가 학자가 될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운전직 공무원이 꿈인지,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 우리 고수님들은 가끔씩 보면은 운전직 공무원의 꿈이 아니라 약간 학자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어. 연구하는 학자 있죠. 뭐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사람 따라가려고 해. 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쉬운 문제, 누구나 아는 문제인데 보기 1, 2, 3, 4번 중에 3, 4번이 헷갈려서 4번을 찍었더만 3번이 답인 거야. 그러면 또 본인이 생각하지. 이건 너무 쉬운 건데 틀렸다고, 실수했다고, 본인은.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공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고수일지라도 기본에 항상 충실해야 돼. 기본적인 쉬운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그 기본적인 쉬운 문제를 내가 3개월 동안 쭉 안 풀고 있었어. 계속 어려운 것들만 찾아서 풀고 있어.
운전지 공무원 시험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풀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쉬운 문제가 기억은 나겠지. 기억은 나는데 아리송해. 막 헷갈린단 말이야. 머릿속이 긴가민가 막 이렇게 막 헷갈려. 실제 시험에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큰일 나죠, 여러분. 자, 공부를 한 6개월 하고 1년 6개월, 뭐 2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정말 지겹죠. 지루하죠. 맞죠? 근데 본인이 시험에 왜 맨날 떨어지는지는 그 이유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이유를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고수님들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고수님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지 말고 쉬운 문제,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런 것을 자꾸 반복해서 풀어놔야 돼. 계속 반복해서 풀어놔야 돼. 시험 당일날 안 그래도 내 자신이 긴장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상황에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쉽게 안 풀릴 수도 있는데, 평소에 그런 학습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되어 있어야 돼.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거든요. 기초, 기본, 그게 제일 중요하다. 사실 그 어려운 문제, 남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잘 풀어서 그거를 푼다면은 물론 본인한테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는 그 기쁨에 굉장히 큰 쾌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건 좀 도약이다. 그런 거를 계속 풀고 올라가다 보면은 기본적인 거를 안 보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적인 거 풀어라. 그리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라. 초시생분들, 그리고 고수가 아닌 뭐 중수, 초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자, 본인들이 사회 경제를 풀고 있어. 경제를 풀고 있잖아. 그러면은 경제를 풀고 있는데 몇 개 풀다 보니까 내가 좀 어려운 게 나왔어. 이거 해설지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야. 꽤 난이도가 상당한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풀려고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인지 이거 고민하지 말라고. 모르겠으면 바로 넘어가. 그 문제에 고민할 바에 차라리 문제 5문제, 6문제 더 푸는 게 나아. 그거 하나 때문에 고민하다가는 그 하루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도 안 돼. 뒤에 할 거 많다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 이 한 문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른 문제 못 풀고 하면 얼마나 시간 아까워요. 공부할 시간도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한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 한 문제 말고 차라리 다른데 경제 쉬운 거, 뭐 함수, 그래프 없는 거 있잖아요. 뭐 환율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풀어. 그런 거 많이 풀어요. 많이 풀고 사회문화 많이 풀고 정치와 법 많이 풀어요. 내가 경제가 부족하다 하면은 정치와 법, 사회문화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맞죠? 그렇게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 파트에서 시험 치기 3달 전에, 2달 전에 그래도 그 문제가 안 풀린다고. 그러면 그걸 뭐 누굴 탓하겠어? 본인이 학습 능력이 조금 뒤떨어지거나 이해가 조금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사회문화 다 맞고 법과 정치 다 맞고 다 맞아버리고 경제 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수능 문제 중에 한 4-5문제 나오잖아요. 4-5문제 나오면 그 중에 어려운 문제,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 그 문제가 한 2문제 될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 2문제, 본인이 문제 풀 때 어려워했던 그 2문제가 출제가 됐어. 그럼 그 2문제 생각하지 말고 1년으로 세워버려. 그 중에 운 좋으면은 1개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개는 맞을 거라니까. 내가 경제가 부족하면은 경제, 그래프, 계산 문제, 함수 문제 이런 게 부족하면은 법과 정치, 사회문화를 만점 받아라고. 만점 받아야 돼. 그리고 자동차 구조원리 있죠? 자동차 구조원리도 계속 했는데 안 돼. 했는데 안 돼. 안 되면은 도로교통 법규, 사회 만점 받아. 그래가지고 자동차 구조원리 10문제 출제됐으면 그 중에 한 6문제만 맞춰도 그래도 합격이잖아요. 맞죠? 합격 아니에요. 맞잖아요. 합격이야. 거의. 보세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전략이라는 게 필요해. 전략. 내가 정치와 법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내가 사회 문화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내가 도로교통법규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경제 그 한 문제 때문에 공부 포기해야 되냐, 내 시험 합격 못하면 어떡하냐, 벌써부터 그런 생각 가지는 게 나는 조금 안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 무수한 수험생분들의 그런 고충을 다루다 보니까 문제점이 뭔지도 알겠고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초시생들은 그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끙끙끙거리고만 있고, 고수들은 자기만의 방법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알아. 하지만 고쳐야 된다.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가 서울대를 나왔고 연고대를 나온 것은 아니지만 초중 고등학교에서 항상 꼴찌만 하다가 공부 방법을 터득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잘 되냐, 그 시행착오를 수십 번이나 겪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노하우를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수십 명의 그런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되더라, 어떻게 하면 실패하더라, 아무리 고수라고 할지언정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 아무리 내가 초짜, 초보라 하더라도 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저처럼 공고 나왔고 흔히 말해 고등학교 때 뭐 날라리, 뭐 꼴통 이런 사람들도 합격을 했다고. 합격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 초시생, 중수생, 고수가 아닌 초수, 중수 분들은 문제집 풀 거 아니에요. 단원별 문제집이라든지 뭐 진도별 문제집,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풀면은 어려운 문제가 딱 나왔어. 그러면 그거를 내가 풀 수가 없잖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은 해설지를 봐. 해설지를 봤는데도 내가 몰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건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벽이다 생각하고 그냥 일단 지나가. 다음에 문제 풀 거 많으니까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러면서 계속 넘어가고 이래도 돌리고, 그 다음 넘어왔을 때 좀 보다가 또 모르겠으면 넘어가. 근데 그때는 한 10%, 20%는 조금 알게 될 거야. 왜냐면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다루다 보니까 약간의 거기에 소스가 들어가 있는 거에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거든. 이래도 할 때랑 이해도 할 때랑 다르다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 어려운 문제, 함수, 도표, 이해 안 되는 뭐 경제 문제, 뭐 사회문화에서 뭐 어떤 그래프 문제,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서 다른 문제 많이 풀어. 계속 다른 문제.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학습 방법, 학습 영역을 넓혀놔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마무리 시험치기 한 달, 두 달 전에 내가 그래도 이런 문제들 내가 어려워한다, 이런 문제들 잘 모르겠다 하면은 경제 파트에서 내가 가장 약하다, 경제 파트가 가장 약하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하면은 사회문화랑 정치와 법에서 올인해서 내가 이 사회문화와 정치와 법은 만점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경제가 만약에 시험에서 4문제, 5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내가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하는 계산 문제 이런 거 2문제가 나왔어. 그 문제는 내가 일렬로 세워서 4, 4, 3, 3, 2, 2 이렇게 적어서 그 2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맞추자. 그러면은 내가 95점이잖아. 다 틀려도 90점이고 한 개만 맞아도 95점이잖아. 맞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자동차 구조원리랑 도로교통 법규 거의 뭐 90점, 85점 이렇게 맞아주면은 거의 합격선이잖아. 거의 합격선. 맞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된다고 우리 초시생분들, 중시생분들 경제, 자동차 구조원리가 안 된다고 공부를 그만둘까? 내가 이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공부의 폭을 좀 더 넓혀서 말이죠. 넓혀가지고 내가 어떤 파트에 좀 더 몰입을 해서 좀 고득점을 맞을까?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봐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수님들은 계속 그 어려운 거를 풀고 완성시키는데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말고 좀 내려와서 쉬운 문제, 기초적인 문제도 좀 많이 지금부터 계속 풀어놔야 된다. 높은 범주 안에서 놀지 말고 좀 낮은 중수, 초수 범주 안에서도 많이 내가 놀아야 돼. 왜? 또 이런 말 하니까 너무 시시하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어느 정도 조금 어려운 문제,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잖아. 자극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잖아, 고수님들은. 근데 그런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야. 뭐 나온다 한들 몇 문제 나오겠어? 꼴락 한 문제, 두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또 그 한 문제, 두 문제 맞춰야지 합격하는데요? 에이, 그래 그 한두 문제 본인이 맞췄어. 그러면은 맞췄는데 기본적인 거 또 틀리면은 변별력 맞춘 이유가 없잖아. 기본적인 것도 맞추고 변별력을 요구하는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도 맞춰줘야지 진정한 내가 합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변별력 있는 거는 잘 맞춰놓고 남들이 흔히 풀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제들은 내가 틀려버리면은 합격을 못한다는 거지, 사실. 합격을 못해요. 그러면 고수님들도 조금 공부 방법을 어려운 것을 많이 풀어가는 그런 방법보다는 쉽고 난이도가 적당히 있는 문제들,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도 많이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말할 수 있는 뭐 어떠한 뭐 고학력자, 뭐 서울대 연고대 나온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꼴찌에서 합격을 해본 사람으로서 작지만 깊은 조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실천할지 안 할지는 본인들의 결정입니다. 이걸 무조건 해라, 뭐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방법들이 좋더라 라는 겁니다.